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시세입 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9,050억 4,300만 2천원이며 전년도 2월액이 1,629억 9,869만 6,686원으로 예산 현액은 1조 680억 4,169만 8,686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605억 9,348만 7,341원 중 수납총액은 1조 1,293억 2,755만 2,173원이며 환급액은 48억 6,633만 8,5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1조 1,244억 6,121만 3,673원이며 결손 처분은 36억 963만 990원이며 미수납액이 325억 2,264만 2,678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총액 기준 97.3%이고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96.9%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 현액 1,857억 7,100만원, 징수결정액 2,103억 5,155만 5,580원, 수납액이 1,952억 8,658만 7,570원, 환급액이 43억 8,656만 8,790원, 실제 수납액이 1,909억 1만 8,780원이며 결손 처분은 25억 4,398만 6,920원을 하여 미수납액이 169억 754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총액 기준 92.8%이고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90.8%입니다. 세수입은 예산 현액은 621억 3,787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이 801억 1,411만 3,914원, 수납총액이 635억 2,256만 3,756원, 과환합 환급금 반환액이 8,918만 6,710원, 실제 수납액이 634억 3,337만 7,046원이며 결손 처분액은 10억 6,564만 4,070원을 하여 미수납액이 156억 1,509만 2,798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총액 기준 79.3%고 실제 수납 기준 79.2%입니다. 다음은 수납총액 기준으로 지방기여부세 수입이 2,531억 5,748만 3천원, 조정기여부금 등 수입이 1,027억 4,484만 9천원, 보조금 수입이 2,657억 9,275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2,484억 3,213만 6,90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회계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 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 1쪽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6,683만 4천원으로 지출액은 21억 5,894만 120원이며 2월액은 3억 2천만 원 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224만 4,4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564만 9,45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1%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태 내역은 1쪽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다음 2쪽 전용 변경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월 사업 내역은 명시효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사업 추진에 의한 시설비로 3억 2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원과 예산 편성 지원 등 공사 기간과 관련해서 소요 예상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명시 2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2월 및 계속 비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합계는 1억 5,564만 9,450원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용 잔액은 517만 9,600원이며 체납세 징수 사업은 잔액은 506만 2,850원으로 사무관리비 418만 8천원, 공공운영비 26만 3,510원, 국내여비 24만 7,500원, 연금 지급금 36만 3,84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체납세 징수무표 관리제 운영사업 잔액은 496만 4,130원으로 국내여비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로 686만 2천원이며 차량유료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예비비 지출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 시원 관리 사업 인건비 지급했던 사항으로 2019년 시간제 공무원 근무 실적 평가에서 따른 성과 연봉 조정으로 기본연금 및 연봉 조정 정기 조정으로 12월 인건비 부족분 868만 7천 원을 예비비로 상영해 되었습니다. 추후 예측을 확실히 해어 재발이 않도록 본 예산을 확보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용명입니다. 2019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2019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예산액은 1조 599억 원으로 전년도 2월액 1,826억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2,425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031억 원, 세출 결산액은 8,446억 원으로 이에 따른 결산 잉여금은 4,58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결산 잉여금 4,585억 원 중 계속비 2월 1,977억 원, 명시 2월 355억 원, 사고 2월 28억 원, 총 2,359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원을 차감한 불응액, 즉 순수액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313억 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843억 원, 총 2,15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1,244억 원으로 지방세 1,909억 원, 세수입 634억 원과 지방교부세 2,531억 원, 조정교부금 1,028억 원, 보조금 2,658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484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22.9%, 지방교부세, 국토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77.1%로 재정자립도는 취약한 반면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보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9,050억 원으로 전년도 2월에 1,630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680억 원 대비 71.9%인 7,677억 원이 집행되었고 2,185억 원의 2월액과 810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 즉 2018년도 결산 경우와 비교하면 지출은 14.7%인 981억 원이 증가하였고 2월 예산은 43.1%인 5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86.7%인 370억 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미흡, 예산의 과다 계상, 세출 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의 총 289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158억 원은 개별기금으로 전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금은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이며 신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우리 시는 현재 법정기금 4종, 일반기금 9종이 운영되어 왔지만 일부 기금의 실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비법정기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는 전용과 변경이 31건, 이체는 1건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으나 예산 과목 설정 시 신중을 기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7억 4,800만 원으로 전화선 및 콘도미니엄 보증금 채권 3억 5,700만 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 및 주택융자금 채권 51억 4,200만 원, 환지 청산 미수금 채권 7,800만 원, 소송 공탁금 등 채권 1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18페이지 물품 결산, 19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세출 예산의 재분배와 조정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규모가 큰 도로사업 등 SOC 사업의 경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나 단위 사업별 이월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예산 현액의 50%가 넘는 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가용 재원의 효율성 활용에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상 및 공사의 집행 전망과 지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당초 예산 편성과 예비비를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의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예, 작년도 보니까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한 2,150억 정도 재원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일반 회계에서
1,300, 특별회계에서 한 840 정도. 근데 일반 회계에서 왜 이렇게 그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죠? 순세계 잉여금은 먼저도 매번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가 이제 그 지방세도 약간 있고요. 그 이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기여부세가 많이 내려오면서 그 기여부세에 대한 그 예산액을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투입돼야 되는데 그 사업이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그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실과에서 추측을 못해서 그런 거 알아? 그게 아니고 이제 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그 이제 예산이 이제 지방세나 기여부세가 이제 추계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 비용이 내려오는 데 대해서 이제 시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투입을 해서 그거를 좀 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나 이런 걸 투입을 해서 그 적재적소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저 순세계 잉여금이 제일 많은 해가 작년인 거 같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그 전년부터 작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여부세가 좀 실질적으로 안성이 기여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자립도의 수치도 떨어졌지만 작년이 최고 기여부세가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책 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재정 제립도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제 뭐 이제 국토비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려올 줄 모르니까 미처 우리 저 실과에서 대처를 못 해가지고 쓰질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우리 저 세무과 보니까 이 집행잔에 이게 보니까 한 2,300 정도 이 집행잔액을 못 썼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체납 징수액 해가지고 이거 뭐죠? 562,850원. 이거는 뭐 아까 뭐저 포상금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징수 잔액으로 다 이제 562,850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현재 사무관리비하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이 이제 다 좀 지출했는데 그 국내비나 이제 조금 좀 모수가 24만 원 뭐 연금 지급액 실질적으로 다 지출하고 약간씩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상금 뭐라 그랬잖아요. 포상금은 지금 포상금 잔액 남은 건 없습니다. 집행장에 제일 많이 남은 게 체납자 실태조사. 예, 그렇습니다. 네. 686만 2천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남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체납제 실세 조사 그 집행잔액이 이제 686만 2천 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제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도비 보조금이 1억 3천을 좀 반납을 하면서 지들 대응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약간 짜투리 이제 차량 유류 대금이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이제 차량 유류 대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소요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세입예산 총괄적으로 보니까 그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한 2천억 정도 넘게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1조 뭐 한 1,200 정도 되어지는데
네, 자체 수입도 세외 수입이 전년 대비 뭐 한 34% 정도 그 좀 크게 뛴 것 같고, 네. 예. 근데 세외 수입 중에서 지금 임시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가 한 426억 정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혹시 뭐 이행강자 규모나 뭐 특별한 좀 사유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예산 현액이 444억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자체 수입 중에서 우리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 634억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임시적 그 세외 수입이 426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보건대 임시적 세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걸로 보여요. 이게 뭐 징수활동 이외에 특별한 뭐 그 다른 사유가 혹시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스타필드 부담금이 작년에 그 80억, 70억하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게 이제 금년도에도 이제 아마 추경에도 한 뭐 80억 갖고 좀 현재 55억을 또 지금 이제 들어올 게 있고 그래서 다른 그 부담금은 없고 스타필드에 대해서만 좀 세습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예, 예. 그 예금 운영 관계에서 회계까지 이제 예금 운영을 관계했는데 거기서도 그 이자 수입이 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을 잘해서 그 거기서 금리가 좀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수입이 좀 많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타필드가 조금 예. 그 영향을 미쳤겠군요. 다른 부분은 큰 그 증가 요인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결손 처분은 한 36억 해갖고 전년 대비 한 7억 정도가 올라간 것 같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30억이 여튼 낮아지면서 한 3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미수납액이 여튼 이제 그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 뭐 거의 비슷한데 지방세 한 169억, 세액 수입 한 156억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납세 태만에 의한 게 한 54% 정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뭐 무재산 등등 이렇게 분류가 지금 되어지는 건데, 여기 지금 기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납세 태만이 제일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무재산 뭐 이런 계통이 많고 지금 이제 지금 세입 중에서 이제 그 미수납액이 많은 게 이제 그 자동차세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소득세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기타는 뭐 이제 그 차량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분류하지 못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미분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팀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징수팀장 김영화입니다. 제가 기타 부분에 대한 결손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세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세 등이 저희가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저희가 압류 채권을 자동차 한 대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이제 체납이 2월되고 해서 여태까지 끌어온 부분이 많은데 전년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한번 했습니다. 지방세 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네. 기존에 이제 채권이 뭐 20년 이상 차량이 노후화가 됐고 이미 없어진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등록 원부상에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무재산자나 뭐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한 부분이 그 기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타를 분류한 게 지금 무재산보다 더 훨씬 많아서요. 예, 퍼센테이지가. 그게 일부고요. 이제 예. 기존에 이제 예. 국에 지금 행불자로 등록된 경우도 요즘에 좀 많거든요. 기타 네네. 사업이 망해서 대표자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도 이체납세의 의무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또 찾을 수가 없어서 또 무재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복이 되지만 그런 경우도 기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해는 가는데 여튼 전년도 보니까 이제 결손 처분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 액수로 일단 비교를 해 보면. 근데 여튼 지금도 미수납액 분류에 기초를 해서 보면 사실 이제 무재산이나 행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사실상 징수가 여튼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실제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 여튼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튼 그 정리를 하고 오히려 이제 그 납세 태만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 더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의원님장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결손을 좀 금년도에도 좀 심연해서 결손을 좀 최대로 좀 많이 좀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부차라든가 이 차량이 실제 차에 부과된 되는데 이놈의 차가 어디가 있는지는 좀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이제 자동차 그 대포차나 뭐 이런 거는 차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계속 부과만 하니까 네. 이거를 뭐 세납액만 계속 늘려서 이거를 좀 과감히 결손을 시키자. 저 교통행정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히 정리를 해야 뭐가 좀 이루어지고 거기다 그거를 행정력을 좀 초창기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번 투입해놓으면 정리가 한번 일시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결손 실제 여튼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체납액으로 쌓고 가는 것도 그러하고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다만 이제 기준과 여튼 는 객관적으로 여튼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튼 이제 실태 조사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성을 기하셔서 좀 결손 처분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은 뭐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초과 세입만 보더라도 지금 560억이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집행하지 않았던 문제겠지만 세입을 처음에 이제 과소추계하는 부분이 이제 계속 문제가 고질적으로 뭐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2019년도부터 이제 2016년 쭉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2019년도 결산 대비 지금 초과 세입이 564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지방세나 세액 수입은 아마 2~3%대의 그 비율로 적용이 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지방기여부세나 조정기여부금이 한 200조, 한 300억, 조정기여부금이 한 100억 정도, 그래서 한 400억 정도는 지금 이제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아까도 초창기에 네네. 말씀드렸지만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대든가 뭐 이렇게 소진이 안 되면 앞으로는 기여부세가 많이 내려오는 한 데서
이거를 좀 뭔가를 좀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액 수입이 지방세나 세액 수입은 어떻게 보면 뭐 세수 추계가 이제 보수적으로 작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결산 대비 보면 어느 정도는 뭐 완전히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나 그 세액 수입은 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뭐 그 세출 구조에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일단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결산을 고려해 갖고 당초 여튼 본예산 세입 추계에 좀 현실성 있게 좀 잡혀야 사실상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명시유월 같은 경우 우리 통합민원실 설치 3억 2천 있었잖아요. 네, 원래 계획으로는 당초 계획으로 지금 작년 말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자 지금 2회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리려다가 아마 이제 의견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 사항은 앞으로 이제 그 사무실 증축이나 주차장 확장 사업 같은 거는 그 시장님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본 사업을 이 기획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무실이 증축해서 되기 전까지는 이 국세지방세는 좀 취소 결정해서 불응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마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무과 본사업 불응 처리되고 세무과 사무실이 확보가 되면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때 국세지방세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좀 잠정적으로 좀 저희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트홀에서 5월 1일부터 6월 지난 1일까지 국세지방세 이제 소득세 이제 해서 한 달 동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장님께서도 그 세무서장이 오셨길래 그때 이제 면담 상황에 오셨길래 내년에도 사무실이 여기 이제 안 되니까 국세지방세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는 그 아트홀에서 내년도 5월 한 달도 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사무실이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추진할 거니까 평택세무서도 당초 민원실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다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사무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체 청사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시겠다는 얘기예요? 청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계과에서 아마 네. 시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시장님께서도 뭐 정확한 저희는 뭐 그 회계과에서 이제 그 결정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세밀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청사하고 지금 주차장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추진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 있으니 예. 여튼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지금 통합민원실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건대 운영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판단이시고 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하시겠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이후에 그럼 청사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아트홀 부분에서 지금 이 통합 민원실 부분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됩니까? 아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매년 이제 5월 한 달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그럼 통합 민원실로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세지방세가 통합민원실은 사무실이 확보되면 그 공간이 확보되면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사무실을 그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평택 사무소에서는요. 예. 네. 그 예비비 지금 쓰셨어요. 그렇죠?
네, 계약직 지금 성과연봉 조정에 따라서 지금 추가 지출액을 예비비를 갖다가 쓰셨거든요. 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튼 고정적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 예산에 가능한 담아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추경 시기를 좀 일실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시기를 좀 솔직히 네. 담당자가 바뀌면서 네, 그 좀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 좀 추경 시기를 일치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또 예, 유원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원영 의원입니다. 짧은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결산 검사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외부에 이제 세무사분들이 계신데 이 위촉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그거는 위에서 그 협의해서 회계과하고 같이 합니다. 그 기준이나 뭐 이런 거 따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격이나 뭐 이런. 그 부분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하는 거라 그 내용을 좀 세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세무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